자고 일어나면 화제가 됐던 뉴스가 실은 사실이네 아니네 시끄럽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늘어날수록 가짜 뉴스도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넘치는 정보와 뉴스 속에서 진실을 판별하는 현명한 눈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열흘에 한 권 좋은 책으로 인생 개선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는 더 맛있는 책 읽기, 저는 하민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오해하게 만드는 진실보다 더 나쁜 거짓말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맞아, 사실이야. 근데 왠지 뭔가 찜찜해 하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헥터 맥도날드의 신간 만들어진 진실입니다.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제대로 된 진실을 고르고 수용해서 소통하는 법을 제시합니다. 세상 만사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의 진실이 존재하고 이들이 서로 맞서거나 맥락 없이 쓰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팩트를 확인해야 하는지 그 기준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퀴노아 에피소드로부터 풀어볼까요? 퀴노아 자주 드세요? 안데산맥에서 자라는 퀴노아는 영양이 풍부해서 잉카 제국 때부터 모든 곡물의 어머니라 불렸다는데요. 글루텐이 없는 슈퍼푸드로 알려지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식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퀴노아에 태클이 걸리죠. 2011년 무렵부터 갑자기 폭로성 기사가 등장합니다. 퀴노아 값이 급등해서 정작 지역민은 사 먹지 못한다. 퀴노아를 선호할수록 볼리비아 주민들은 고통받는다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죄책감을 느낀 외국 소비자들은 대대적인 퀴노아 불매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퀴노아 가격의 급등이 남미 농가를 허덕이게 만든 걸까요? 납득이 되지 않았던 일련의 경제학자들이 사실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지역민들은 전에 비해 퀴노아를 많이 먹지 않았는데요. 이는 퀴노아 머니가 유입되면서 다른 먹거리를 살 수 있게 돼서 절대 소비량이 줄어든 거지 비싼 가격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퀴노아를 소비하지 않는 게 오히려 농부들에게 큰 피해가 된다고 했죠. 일부 수치에 꿰어 맞춰진 진실과 잘못 이해된 통계가 맥락 없이 연결돼서 멀쩡한 음식이 부도덕한 음식이 되고 현실을 왜곡시킨 겁니다. 퀴노아 해프닝의 원인은 바로 오해용 진실이었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지식이 확장됐다. 반면 인터넷 때문에 잘못된 정보와 증오의 메시지가 급속히 확대되더라. 긍정과 부정의 측면 모두 인터넷에 관한 진실들인데요. 저자는 이렇게 맞서는 사실들을 경합하는 진실이라 정의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사실이나 현상을 나름의 렌즈를 보며 진실과 거짓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왜곡과 오도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무슨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일까요? 운송수단, 도구, 개인위생 등 중요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노조에 가입해서 투표권을 얻는 듯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사회적 평등이 향상됐습니다. 수많은 영세민이 식단 개선으로 전보다 건강해졌고 유아 사망률이 감소해서 기대 수명도 연장됐죠. 술 취한 사람이 감소하고 여성의 일자리 증가로 양성평등화가 출발됐습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사실은 바로 1차 세계대전의 결과였습니다. 역사상 아무리 획기적인 혁신이 이루어졌다 해도 1,500만 명이 죽은 비극적인 전쟁을 이런 사실로만 설명한다면 그 자체가 참으로 끔찍한 일이겠죠. 세상의 모든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만큼 설명도 다양하죠. 유념해야 할 것은 진실은 좋게도 나쁘게도 쓸 수 있는 강력한 툴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의도나 행위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이때 도덕적인 선택과 기만적 선택으로 구분됩니다. 진실을 고르는 데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한 현실인식을 만들어내는 진실을 택하는 옹호자, 그리고 본인은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현실을 왜곡하는 진실을 퍼뜨리는 사람인 오보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경합 진실을 계속 제시하는 오도자가 있습니다. 저자는 오보자가 되지 않는 법을 알아야 하며 적어도 기만적 선택을 하는 오도자만은 경계하고 판별해서 버틸 수 없게 만드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만들어진 진실의 핵심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부분적 진실 속에 삽니다. 세상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치는 모습처럼 복잡하죠. 당연히 다양한 진실이 있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특히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가닥들이 서로 얽혀있는 스파게티다라고 부를 만큼 해석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쟁을 보는 눈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아편 전쟁에 서구에 대한 의도된 분노를 심어 백년국치로 인식해 나라 운영에 활용했는가 하면 영국은 퇴각, 전투 실패라고 볼 수 있는 덩케르트 유엔군 구출 작전을 오히려 불굴의 용기와 단결의 상징으로 삼아 국가적 자부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서 본 1차 세계대전의 경합진실처럼 선택에 따라 역사인식은 현재의 정체성과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맥락도 중요합니다. 전후좌우의 설명 없이 보여지는 사실은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죠. 예를 들어 다짜고짜 실험실에서 배양된 가짜 고기를 먹어보겠냐라고 하면 누구라도 주저하겠지만 공류의 3분의 1과 담수량의 8%, 인위적 온실가스 15%가 모두 사육동물이 원인이며 대규모 사육장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그런 도축육 대신 분뇨와 항생제,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육이 나왔다라고 하면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맥락은 프레임을 만들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흔히 거짓말에는 3종류가 있다고 하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것이 통계와 숫자라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진실로 보입니다. 테러 사망자는 욕조에서 죽은 사람 수의 1%가량일까요? 매주 커피 한 잔, 케이크 한 조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우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면 익사자가 정말 늘까요? 연봉 28,000인 교사는 평균 이하 혹은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걸까요? 위의 질문들은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기준이 모호하죠. 상대적으로 수를 적거나 혹은 크게 인식하도록 만들거나 제3의 요인을 배제한 관련이 없는 것끼리 연결시킨 질문들입니다. 거짓은 아니지만 충분히 상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선택되고 편집된 부분적 진실 속에 제대로 된 진실을 골라내려면 생략된 건 뭔지 혹은 물타기로 내용이 어지럽혀진 건 아닌지 관련성이 없는 것을 두루뭉실 뭉쳐서 그럴듯하게 주장하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라 합니다. 만일 맥락을 무시했거나 모호한 기준을 쓴다거나 한 가지 일화를 일반화시키고 있다면 이 또한 사실의 기만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 세상엔 주관적 진실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죠.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 중 몇 가지는 상당히 기준이 애매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덕성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금기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은 상대를 죽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도덕성이란 집단이나 문화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바람직함도 그렇습니다. 참 거짓이 아닌 좋다 싫다 쪽에 가까운 취향을 뭉뚱그린 감정의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안다고 믿고 있는 가치도 실은 극히 주관적입니다. 쓸모없던 예쁜 돌에 불과했던 다이아몬드는 드비어스사의 마케팅을 통해서 혼수 예물로 자리매김하면서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가치란 상대적임을 보여주는 단적 사례입니다. 주관적 진실은 공감과 판단 두 축으로 작용되는데요. 만일 혐오라는 공감을 통해 악마를 만들어낸다거나 집단성을 강조해
가상의 적을 계속 내세우고 있다면 이는 오도자입니다. 무관한 비교 대상으로 판단을 흐리거나 부당하게 느끼도록 해서 이성을 잃게 만들고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는 것 또한 주관적 진실을 악용하는 일입니다. 셋, 인위적 진실과 밝혀지지 않은 진실도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진실이 현실에는 상당수입니다. 사물을 부르는 단어, 이름, 개념 같은 사회적 산물은 그 의미 자체로 프레임을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서 진실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단지 사고뿐만 아니라 행동을 만들고 미래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예측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예컨대 인공지능인 AI가 유토피아를 만들까 디스토피아를 만들까 하는 것 같은 예측이죠. 맞다 틀리다를 증명하기 어려운 신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은 힌두 성서 바가바드 기타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간디의 암살범인 나트람 고드세 역시 바가바드 기타 경전의 숭배자였다는데요. 동일한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신념화했는가에 따라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가시적이지 않고 실체 확인이 어려운 진실에는 의미 해석과 자아가 주요하게 작동합니다. 의미를 상황이나 정서에 연결해서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권위로 압박해서 자아를 흔드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진실은 결코 하나가 아니죠. 거짓보다 위험하고 나쁜 것이 편집되고 생략되고 의도적으로 오해성 진실을 유포하는 일이 아닐까요? 저자는 다양한 진실 속에서 제대로 된 진실을 보려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묻고 요구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생략되고 배제됐는지, 사용하는 용어의 공식적인 해석은 뭔지, 명확한 맥락과 확언을 요구하고 숫자와 통계가 의심스러울 땐 다른 해석도 시도해 보길 권합니다. 연결이 쫌쫌해지고 일상이 다양해질수록 맞서는 진실들은 늘어나기 마련이죠. 의도적으로 선택 편집된 오해용 진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판별 기준을 염두에 두고 팩트 체크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흘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